산불 현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먼저 국정 현안 먼저 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아시겠지만 12월 3일 내란 기염 123일 만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이 됐습니다. 국정에 관해서 대통령을 보좌한 국무위원이 두 분 와 계시는데 오늘 이제 이 파면 이후에 처음 열리는 상임위 국민 대표들을 만나는 자리인데 두 분 장관님들께서는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우리 송민영 장관님부터 입장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만 그 헌법재판소의 그 판결에 의해서 대통령께서 이제 거리 상태가 되신 것이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예, 받아들이고 예, 이제 우리 다음 정부에까지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 농정의 공백이 없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도영 장관님 입장 어떻습니까? 예, 뭐 지금까지 계속 제가 계엄 이후에도 계속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법 체계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결정은 존중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국정이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되고 해양수산 분야 업무가 좀 더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소임 끝날 때까지 최선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당연한 말씀 같은데 저는 두 분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을 국정에 관해서 보좌하고 또 뭐 지침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또 잘못이 있으면 연대 책임을 같이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국민 대표인 우리 상임위에 나와서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하셔야죠. 아니 국민들이 8년 만에 또다시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 3년도 못해서 그만두는 사태에 직면을 했어요. 국민들에서 막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정말로 당장 그만두고 싶긴 하지만은 그래도 국정 공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무는 계속 수행하지만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대통령 보좌하지 못해서 이런 사태까지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도대체 그런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세요? 없어요?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왜 있습니다. 말씀을 안 하세요? 네. 말씀을 하셔야지. 저는 모든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 책임으로 생각하고 대통령만 파면되면 국정이 정상화될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파면된 지 얼마 안 돼서 지난주 화요일 날 한덕수 권한대행이 후임 재판관을 지명을 해버렸어요. 아직 임기도 안 끝난 재판관들을 대통령 몫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보기엔 권한대행이 보충적으로 현상 유지적 권한만 갖고 있는 권한대행이 무지막지하게 이 대통령 고석을 후임 재판관을 지명해서 깜짝 놀랐어요. 더구나 지명된 분이 이완구 법제처장이시던데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아시겠지만은 저희들이 내란 계엄 다음 날 12월 4일 밤에 법무장관, 행안부 장관, 민정수석 등과 함께 안전각에서 회동하면서 휴대전화도 교차하고 내란을 말이지 은폐하려고 시도했던 그런 분들이고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공수처에 고발까지 하고 또 공수처 경찰대 소환 조사한 사람이에요. 더구나 이분이 마흔여 헌법재판관 임명을 우리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공개리에 반대했어요. 명색이 법학 박사고 법을 제일 잘한다는 분이 이렇게 내란 공범이거나 최소한 통조한 세력인데 이런 분을 그냥 국민들 뜻을 거스리고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겠다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우리 한덕수 대행은 참 국무위원들 동의를 받아서 지난 화요일 날 지명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우리 황 장관님. 그때 네. 국무위원회에서 어떻게 우리 한덕수 대행이 이야기를 했고 국무위원들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동의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인사권에 대한 부분이어서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헌법재판관 임명도 국무회의 심의사항이잖아요. 지명하는 절차에 지명이라는 것은 게 앞으로 이제 이분 지명해서 임명하겠다는 건데 그거 할 때 국무위원회 심의를 안 거칩니까?
심의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이요. 그날 여기 모든 국민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돼 있던데 어떻게 동의하셨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만 받았습니까?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지명할 거다 이 두 분을. 네. 우리 송민영 장관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물어보시던가요, 의견을요? 예, 권한대행께서 여러 상황을 심사숙고하셔서 그 두 분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가 가까워왔기 때문에 지명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이게 우리 한덕수 대행 정말로 저는 권한대행에 불과한 분이 이제 국회 몫을 국회에서 추천해서 형식적인 임명만 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임명 안 하는 것은 의원이라고 헌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대통령 고유의 인사권이고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중대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권한이기 때문에 그냥 보통적인 권한, 현상유지적 권한밖에 없는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고 봅니다. 실제 헌법재판소가 올해 3월 24일 날 선고한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 결정문 보게 되면은 권한대행은 예비적 보통적으로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자로서 대통령직과 동의하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한덕수 대행 자체가 작년 12월 대국민 담화에서 중대한 고유권을 행사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의 정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놓고 마흔역 재판관 임명 꾹 버텨놓고 이제 와서는 4개월도 안 돼서 바로 또 후임을 고유권을 행사를 했어요. 정말 가정스럽다는 말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자기가 내뱉은 말 4개월도 안 지났어요. 이걸 기억을 못할 정도로 인지능력 한계가 있는 사람이 인지능력 장애가 있는 분이 아니라면은 저는 정말 양심도 없고 정말로 나쁜 이런 분이 일국의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것이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두 분들 의견 좀.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사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인사권이 아니고 헌법적 결례를 말씀해 보세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장관사로 임명하고 헌법장관 임명하는 이게 임명이에요. 2개월 뒤면 임명할 수 있는데 새 대통령이 이게 권한대행 임명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송 장관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 대행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제가 보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정말 문제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제대로 좀 하십시오. 역사와 법정, 역사와 이 형사법정, 현실의 법정 두 분 피해가지.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